새해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말하죠.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헬스장은 한산해집니다. 영어책은 먼지를 뒤집어 쓰죠. 사업계획서는 컴퓨터 폴더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다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꿈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꿈은 머릿속에서 완벽합니다. 아름답고 매끄럽죠. 하지만 현실은 거칠고 복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김철수는 카페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죠. 인테리어 사진을 모았습니다.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심지어 가게 이름까지 정해놨죠. 따뜻한 오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직도 회사에 다닙니다. 매일 출근길의 빈 상가를 지나치면서 한숨을 쉬죠. 언젠가는 저기에 내 카페를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3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꿈은 불씨와 같습니다. 작지만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죠. 하지만 불씨만으로는 아무것도 태울 수 없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불씨가 불꽃이 됩니다. 불꽃이 있어야 무언가를 태울 수 있죠. 그리고 타고난 자리에는 증거가 남습니다. 2가지 증거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땀입니다. 열을 뜻하죠. 몸을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전화를 걸고 발품을 팔고 밤늦게 계산을 하느라 흘린 땀 말입니다. 2번째는 재입니다. 결과를 뜻하죠. 만든 결과물, 얻은 경험, 쌓인 노하우가 바로 재입니다. 이소영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꿈꿨죠. 하지만 이소영은 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상품을 조사했습니다. 주말에는 도매 시장을 돌아다녔죠. 첫 달에 판매한 건 고작 3개였습니다. 수익은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이소영에게는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도 있었습니다. 고객과 통화한 기록, 상품 사진 찍는 노하우, 포장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재였습니다. 6개월 후 이소영의 쇼핑몰은 월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년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환했죠. 김철수는 여전히 카페 꿈을 꾸고 있을 때 말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소영은 행동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했죠. 김철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행동 없는 꿈은 정말 깡통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합니다. 반대로 행동이 있는 꿈은 살아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죠. 때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장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정지는 있습니다. 박민호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명으로 시작했죠. 영상 퀄리티도 엉망이었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음성도 울렸죠. 하지만 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는 100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5000명이었죠. 영상 퀄리티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조명 설정, 편집 기술, 말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민호가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행동했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그 결과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노트에 적어놓고 가끔 들여다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는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을 했다. 계획을 세웠다.
준비를 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은 구체적입니다. 측정 가능하죠. 전화를 10통 걸었다. 매장을 5곳 방문했다. 상품을 3개 만들었다처럼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하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정말 행동을 막는 적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밤 12시, 정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일 사장님께 사직서를 내야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정수진은 1년 전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끝냈죠. 수익도 월급의 7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결하지? 나이 먹으면 일감이 줄어들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작은 걱정이 큰 공포가 되고 큰 공포가 절망이 됩니다. 결국 정수진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두려움은 정지 상태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상상 속에서 몇 배로 부풀어 오르죠.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문제들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준호가 좋은 예입니다. 이준호는 중고차 딜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손님에게 잘못된 차를 팔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6개월 동안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죠. 중고차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기꾼들도 접근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문제들이 보였죠. 엔진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지? 서류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지? 가격, 흥정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은 두려움과 달랐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거든요. 이준호는 그날 저녁 노트에 궁금한 점들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험 많은 딜러에게 물어봤죠. 일주일 후에는 첫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수익은 30만 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독은 멈춰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독성을 잃어버리죠. 마치 해독제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송미경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송미경은 베이킹 클래스를 열고 싶었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망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에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송미경은 지인 3명을 집에 초대해서 쿠키 만들기를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간단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첫 수업에서 송미경은 여러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븐 온도 설명이 부족했고 재료 준비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결 가능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온도계를 준비했고 재료를 미리 계량해뒀습니다. 3개월 후 송미경의 베이킹 클래스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1년 전 상상 속의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발을 디디면 땅이 생깁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게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음 발을 디딜 곳이 보이기 시작하죠. 김상우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강의를 누가 들을까? 전문가들이 많은데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라는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6개월 동안 고민만 하다가 김상우는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블로그에 글 하나를 올린 거죠. 자신이 아는 엑셀 기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 유용한 팁이었죠.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댓글도 달리고 공유도 됐죠. 김상우는 용기를 얻어서 유튜브에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회 정도였지만 도움이 됐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상우는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3개월 후 김상우는 첫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습니다. 수강생은 50명이었죠. 두려움은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죠. 멀리서 보면 크고 무서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서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박현도는 스마트팜 사업을 꿈꿨습니다. 토마토와 상추를 자동화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도 구체적이었고 시장 조사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2년째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최소 1억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박현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려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현도는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같은 시기에 최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수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본은 박현도보다 더 부족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최영수는 달랐습니다. 1억이 없으면 500만 원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했죠. 베란다에 소형 수경재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20포기를 키우는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3개월 후 최영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 상추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았던 거죠. 더 중요한 건 실제 재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물의 양, 영양분 농도, LED, 조명의 각도까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6개월 후 최영수는 옥상에 더 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지인들과 함께 작은 농장을 임대했죠. 박현도가 여전히 자본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최영수는 이미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본 부족은 핑계였습니다. 정확히는 심리적 방어막이었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자본 부족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핑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 부족, 인맥 부족, 경험 부족.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정보 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연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며 6개월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관련 책을 10권 읽고 유튜브 강의를 50개 봤죠. 세미나도 5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것도 알아야겠다며 공부 기간을 늘렸죠.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지은은 달랐습니다. 김지은도 정보가 부족했지만 일단 시작하면서 배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바로 첫 상품을 올렸죠. 김지은의 첫 달 매출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하지만 김지은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고객 문의를 받으면서 실제 니즈를 파악했고 배송 과정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6개월 후 김지은의 월 매출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연주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다며 공부하고 있을 때 김지은은 이미 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는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책과 강의로 얻는 정보는 일반론에 불과하죠. 진짜 필요한 정보는 현장에 있습니다. 인맥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민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인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업체도 모르고 관공서 담당자도 모르고 관광업계 사람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조성민과 같은 꿈을 가진 윤정호는 달랐습니다. 인맥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작은 게스트하우스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윤정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건축업체를 소개받았고 건축업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와 상담했고 근처 펜션 사장들과도 만났습니다. 6개월 후 윤정호는 놀라운 인맥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작지만 수익성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죠. 조성민이 여전히 인맥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핑계의 가장 큰 문제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주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력을 마비시키거든요. 핑계에 익숙해지면 언제나 핑계를 찾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 대신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정보가 부족해서 못한다. 대신 지금 아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바꿔보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선이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바뀌거든요. 변명에서 행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핑계를 극복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더 교묘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적 말이죠. 이민석은 6개월 동안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웹 디자이너인데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 색깔이 맞나? 폰트는 어떤 걸 써야 하지? 로고 위치가 애매한데. 이민석은 매일 밤 12시까지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오늘 만족스러웠던 디자인이 다음날 보면 어색해 보였죠. 끝없는 수정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디자인 실력이 이민석보다 부족했지만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올려보자는 생각이었죠. 박소영의 첫 홈페이지는 정말 조잡했습니다. 색깔도 어색하고 레이아웃도 어정쩡했죠. 하지만 박소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세상에 내놓고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 3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 1명이 이메일을 보냈죠. 디자인은 별로지만 내용이 좋네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소영은 첫 고객을 만났고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수익은 200만 원이었죠. 완벽하지 않은 홈페이지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박소영은 그 돈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전문 사진을 추가하고 디자인도 다듬었죠. 두 번째 버전은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방문자도 늘어났고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6개월 후 박소영의 홈페이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번의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전문적인 모습을 갖췄죠. 월 수익도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민석은 여전히 첫 번째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거죠. 완벽주의는 겉보기엔 훌륭해 보입니다.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핑계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죠. 완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 개선되는 겁니다. 김태연이 좋은 예입니다. 김태연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지만 장비가 형편없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웹캠과 노트북 내장 마이크가 전부였죠. 영상 품질은 흐릿했고 음성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연은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품질보다는 꾸준함을 택한 거죠. 처음 한 달 구독자는 고작 50명이었습니다. 댓글도 화질이 안 좋네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라는 지적뿐이었죠. 김태연은 이런 피드백을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조명을 개선했고 세 번째 달에는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매달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6개월 후 김태현의 채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질도 깨끗하고 음성도 선명했죠. 편집 실력도 놀랍게 늘어났습니다. 구독자는 5,000명이 되었고 첫 수익화도 성공했습니다. 만약 김태현이 완벽한 장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완벽한 장비는 수백만 원이 들고 완벽한 기술을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시장은 흥미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용감한 초보를 보상하고 겁먹은 전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정수민은 요리 전문가였습니다. 15년 경력의 셰프였죠. 하지만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부족해.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대학생 이지수가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수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취생이 만드는 간단한 요리를 올렸죠. 계란볶음밥, 라면 끓이기, 김치찌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지수의 영상은 전문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설명도 어설펐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지수를 좋아했습니다. 나 같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겠다 는 친근함이 있었거든요. 1년 후 이지수는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요리책도 출간했고 광고 수익도 월 300만 원을 넘어섰죠. 정수민은 여전히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전문가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불완전 출발의 핵심은 피드백 루프입니다. 시작 피드백 개선 다시 시작의 반복이죠. 이 루프가 빨라질수록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완벽주의자는 이 루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준비만 하고 출발하지 않는 차와 같습니다. 한승우는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한승우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완벽한 강의를 만들 순 없지만 지금 아는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분명히 있어. 한승우는 30분짜리 짧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시작했죠. 엑셀 함수 10가지를 설명하는 기초 강의였습니다. 첫 강의는 조잡했습니다. 화면 녹화도 어설프고 설명도 중복이 많았죠. 하지만 5명이 수강했고 그중 3명이 좋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한승우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녹화 품질을 높이고 설명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두 번째 강의는 15명이 수강했습니다. 6개월 후 한승우는 엑셀 강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개의 강의를 만들었고 총 수강생은 500명을 넘어섰죠. 월 수익도 15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멈춰있는 완벽주의자는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움직이는 초보자는 언젠가 전문가가 되죠. 차이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더 냉정한 룰이 있거든요. 관객과 참가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룰 말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요즘 부동산이 괜찮던데.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더라.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신기한 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보고 싶다고 말하죠. 이들은 관객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참가자는 다릅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는 사람들이죠. 시장은 관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해도 소용없어요. 돈은 참가자에게만 흘러갑니다. 조현수가 좋은 예입니다. 조현수는 3년 동안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차트 분석도 배우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익혔죠.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었고 투자 유튜브도 빠짐없이 봤습니다.
조현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식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조현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조현수는 그럴듯한 분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조현수는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해지면 사야지. 지금은 시장이 불안해서. 이런 이유로 계속 미뤘죠. 같은 시기에 이미영은 달랐습니다. 이미영은 주식 지식이 부족했지만 일단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첫 투자를 했죠. 삼성전자 2주를 샀습니다. 이미영의 첫 투자는 실패였습니다. 5만 원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이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투자에 반영했죠. 6개월 후 이미영은 투자금을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익률은 15%였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수는 여전히 공부 중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1년 후 둘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미영은 실전 경험을 통해 진짜 투자 실력을 쌓았고, 조현수는 여전히 이론만 알고 있었죠. 참가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실제 돈이 움직이면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김영호는 온라인 쇼핑몰을 꿈꿨습니다. 1년 동안 시장 조사를 했고 경쟁업체도 분석했죠. 상품 소싱부터 배송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수진은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안 쓰는 화장품을 중고나라에 올린 거죠. 3만 원에 팔렸습니다. 수수료를 빼면 2만 7천 원이 남았어요. 최수진은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진 찍는 방법, 상품 설명 쓰는 법, 택배 보내는 과정까지 모든 게 실전 교육이었죠. 다음 주에 최수진은 친구 화장품도 대신 팔아줬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말이죠. 한 달 후에는 화장품 도매업체를 찾아서 새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최수진의 월 매출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영호가 여전히 준비 중이라고 할 때 최수진은 이미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되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행동의 흔적이 남아야 하거든요. 고객과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잠재 고객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죠. 견적서를 보낸 이메일함이 있어야 하고 거절당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제재안서를 작성해 본 경험, 계약서를 써본 경험,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참가자의 증거거든요. 박지우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6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수정했죠. 하지만 정작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라는 이유였어요. 같은 시기에 송민수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10곳에 지원했습니다. 8곳에서 거절당했지만 2곳에서 면접 제안이 왔죠. 첫 번째 면접에서 송민수는 떨어졌습니다. 기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송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첫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첫 수익 80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 80만 원이 송민수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프로젝트는 더 쉽게 따낼 수 있었고 단가도 높였습니다. 6개월 후 송민수는 월 20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박지우는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있었죠. 이름 없는 꿈이 일이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받는 순간 꿈이 사업이 됩니다.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쌓았습니까? 버린 것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쌓은 것은 경험과 관계와 자산이어야 하죠. 통화 기록, 미팅 기록, 견적서, 계약서 같은 것들이 쌓여야 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다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겁니다. 지식은 늘었을지 몰라도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객 한 명과 통화했다면 다릅니다. 견적서 하나를 보냈다면 달라져요. 거절당했더라도 경험이 쌓인 거거든요. 참가자가 되면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성장의 기회가 되죠. 관객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지만 참가자는 매일 발전합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야 합니다. 박민주는 치킨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렸죠. 역세권 1층, 주차장 있는 곳, 임대료 적당한 곳,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조건에 맞는 자리를 찾았을 때 박민주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경쟁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같은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박민주는 보증금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거든요. 박민주는 다시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정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완벽한 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괜찮은 자리에서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죠. 이정훈이 찾은 자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층이었고 주차장도 작았어요. 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했고 유동인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바로 계약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했죠. 2주 만에 인테리어를 끝내고 한 달 만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 달 매출은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2층이라는 단점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정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간판을 추가로 달고 배달 앱에도 등록했습니다. 3개월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배달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박민주는 여전히 완벽한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못했어요. 문이 없으면 벽을 올라야 합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올라가야 하죠. 가능할까? 라고 묻지 말고 되게 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유진이 좋은 예입니다. 최유진은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었지만 촬영 장비가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대여하면 하루에 30만 원이 들었죠. 10개 강의를 찍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최유진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사 회의실을 퇴근 후에 사용하기로 했죠. 관리팀의 허락을 받고 주말에 촬영했습니다. 조명은 스마트폰 플래시와 데스크 램프를 사용했어요. 첫 강의는 품질이 별로였습니다. 음향도 울리고 화질도 흐릿했죠. 하지만 최유진은 일단 올렸습니다. 20명이 수강했고 4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돈으로 최유진은 간단한 조명을 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품질이 훨씬 나아졌어요. 50명이 수강했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6개월 후 최유진은 스튜디오를 대여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회의실 촬영에도 익숙해져서 굳이 스튜디오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비용 절약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경쟁 우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거든요. 황승민은 이것을 체감했습니다. 황승민은 지역 맛집 소개 인스타그램을 운영했는데 새로 오픈하는 맛집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올렸죠. 어느 날 황승민은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황승민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오픈 당일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그날 저녁에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다음 주에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황승민은 이미 포스팅을 완료한 거죠. 그 포스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팔로워도 1000명 늘었어요. 레스토랑 사장님도 황승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황승민에게는 맛집 섭외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빠른 행동력으로 신뢰를 쌓았거든요. 6개월 후에는 팔로워 5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속도의 룰은 간단합니다. 결정은 24시간, 시도는 48시간, 첫 결과는 72시간 안에 나와야 합니다. 결정을 오래 끌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시도를 미루면 변수가 생깁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결과를 늦게 내면 피드백을 놓칩니다. 시장의 반응을 빨리 알아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어요. 정아름은 이 룰을 지켰습니다. 정아름은 베이킹 클래스를 열고 싶었는데 지인이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아름은 24시간 안에 결정했습니다. 해보겠다고 답했죠. 48시간 안에 커뮤니티 센터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72시간 안에 첫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2주 후에는 첫 클래스를 열었어요. 한 달 만에 정기 클래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정아름이 한 달 동안 고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서두르면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망친 건 고칠 수 있지만 사라진 기회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김도현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김도현은 동네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원두를 싸게 판다는 정보였죠. 김도현은 홈카페용 원두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카페에 연락해서 도매 구매를 문의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정신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다음 날 김도현은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원두 품질도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도현은 오픈 가격으로 원두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70% 수준이었죠. 이 원두를 온라인에서 팔아서 30% 마진을 남겼습니다. 한 달 후 카페가 정식 오픈했을 때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도현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속도와 타이밍이 만나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빠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좋은 결과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재료가 됩니다. 송재혁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신입 시절 송재혁은 거절이 무서웠어요. 한 번 거절당하면 며칠 동안 우울했고, 2번 거절당하면 내가 영업에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해준 말이 송재혁을 바꿨습니다. 성공은 4번째의 얼굴을 드러낸다. 대부분 사람들이 3번째에서 포기하기 때문이야. 송재혁은 이 말을 믿고 실험해봤습니다. 한 고객에게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또 거절당했죠. 3번째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이때 포기하겠지만 송재혁은 계속했어요. 4번째 제안에서 드디어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죠. 만약 송재혁이 3번째에서 포기했다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이후 송재혁은 모든 영업에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최소 4번은 시도해보는 거죠. 물론 모든 고객이 4번째에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1년 후 송재혁은 회사 최고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시도했을 뿐입니다. 성공은 단계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2번, 2번에 안 되면 3번, 3번에 안 되면 4번 시도해야 해요. 이미숙이 좋은 예입니다. 이미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첫 달 매출이 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번째 달에는 상품 사진을 더 예쁘게 찍었습니다. 매출이 80만 원으로 늘었어요. 3번째 달에는 상품 설명을 더 자세히 썼습니다. 매출이 120만 원이 되었죠. 4번째 달에는 고객 후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매출이 2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첫 달과 비교하면 4배 성장이었습니다. 만약 이미숙이 첫 달 결과에 실망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월 200만 원 매출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반복의 핵심은 데이터 마인드입니다. 실행 데이터 전략 수정 다음 실행의 사이클을 돌려야 해요. 박성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 100회였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박성우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었고 썸네일이 밋밋했다는 걸 알았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썸네일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회수가 300회로 늘었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조회수가 700회가 되었죠. 네 번째 영상에서는 댓글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조회수가 1500회를 넘어섰어요. 구독자도 100명이 늘었습니다. 박성우는 매번 데이터를 보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정밀도가 계속 상승했어요. 6개월 후에는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데이터 없는 반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복은 다릅니다. 매번 조금씩 나아지죠. 최지영은 이것을 카페 운영에 적용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최지영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시간대별 매출, 메뉴별 판매량, 고객 연령대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후 2시 4시 매출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특별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오후 티타임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음료 30%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오후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메뉴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잘 팔렸지만 디저트는 거의 안 팔렸죠. 세 번째 달에는 디저트 메뉴를 갈아엎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간단한 쿠키와 마들렌으로 바꿨어요. 디저트 매출이 3배 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고객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너무 크다. 의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음악을 줄이고 의자를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네 번째 달 매출이 첫 달에 2.5배가 되었어요. 단골 고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반복을 통해 얻는 것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자신감은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옵니다. 성공한 경험이 쌓일수록 나도 할 수 있다 는 믿음이 강해져요. 정민호는 처음에 영업 전화를 걸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100통의 전화를 걸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성공하는 패턴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톤으로 말해야 신뢰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000통의 전화를 걸고 나니 정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절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볼까? 라는 재미를 느꼈어요. 행동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더 큰 행동을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의 선순환이죠. 하지만 반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김수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 전날 밤에 적어둔 해야 할 일 3가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잠재 고객 5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연은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일에 집중했어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말이죠. 처음에는 이런 루틴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잠도 많고 집중도 잘 안 됐거든요. 하지만 3주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6개월 후 김수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쌓인 노력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부업으로 시작한 컨설팅이 본업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1시간이면 1년에 365시간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52시간씩 약 7주간 일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 조금씩 하면 1년에 거의 2달치 일을 추가로 하는 셈입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수행의 합으로 바뀌죠.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박민지입니다. 박민지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토익 점수가 400점대였어요.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에 다녔지만 항상 눈치만 봤습니다. 박민지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매일 지하철에서 영어 뉴스 기사 하나씩 읽기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이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습니다. 사전을 찾느라 기사 하나 읽는데 3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박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영어 기사를 읽었어요. 한 달 후에는 15분으로 줄어들었고 3달 후에는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박민지는 영어 뉴스를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해외 출장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토익 점수도 850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들이 박민지가 어떻게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됐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지에게는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었어요. 365일의 누적이었거든요. 습관의 힘은 복리 효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정성호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성호는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매일 글 하나씩 쓰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만 봤죠. 두 번째 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20명 정도로 늘어났을 뿐이었어요. 정성호는 실망했지만 계속 썼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검색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조회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100명, 다섯 번째 달에는 200명이 되었죠. 6개월 후 정성호의 블로그는 하루 조회수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월 50만 원에 도달했어요. 매일 쓴 글 180개가 자산이 된 거죠. 만약 정성호가 첫 달에 포기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올린 결과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표입니다. 같은 시간에 해야 몸이 적응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해야 환경이 뇌를 자극합니다. 매번 다른 곳에서 하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같은 목표를 가져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영어 공부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영어 기사 1개 읽기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좋아요. 최영민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최영민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었는데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공부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집 책상, 목표는 코딩 문제 3개 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하나 푸는데도 30분이 걸렸습니다. 3개를 다 풀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최영민은 시간과 장소는 지켰습니다. 설령 문제를 못 풀더라도 9시부터 10시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3개 문제를 30분 만에 풀고 나머지 30분은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최영민은 프로그래밍 실력이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를 혼자서 만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1년 후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축적됩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의 기반이 되고 내일 한 일이 모레의 토대가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결과 수정 재도전의 사이클입니다. 행동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오늘 뭘 했지? 가 아니라 오늘 뭘 얻었지? 를 물어봐야 해요. 매출이든 경험이든 인맥이든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분석 없는 경험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수정이 끝나면 재도전해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해요. 재도전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분석하고 수정합니다. 이 사이클을 빠르게 돌릴수록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한정우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한정우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는데 첫 강의는 참담했어요. 수강생 5명, 평점 3.2점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낙담하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수강생들의 후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설명이 너무 빠르다. 예시가 부족하다. 실습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수정했습니다. 설명 속도를 늦추고 예시를 3배로 늘렸어요. 실습도 단계별로 쪼갰습니다. 결과는 수강생 15명, 평점 4.1점이었어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또 다른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Q&A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의견이었죠. 이것도 반영했더니 수강생 30명, 평점 4.6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한정우는 온라인 강의로 월 200만 원을 버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첫 강의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어요. 행동 결과 수정제 도전의 사이클을 꾸준히 돌린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동 결과 수정제 도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도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만약 아직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이 궤도를 바꿉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고 1년 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